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3개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등록 후 업무 개시도 3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역시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개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의 경우도 3월 초과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업이나 매수 신청 대리나 모두 휴업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물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즉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유효기간, 서식에 있는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전속중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법정 갱신이 되었을 때 해지의 효력,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입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이, 즉 임대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연장,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주인은, 즉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또다시 2년을 살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인은,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9번.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해지 효력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법정갱신 해지의 효력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못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
4년 계약을 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4년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의 경우는 1년 연장됩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은 2년 연장되고요. 따라서 1년 자동 연장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기 싫으면.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차인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보증금. 명동에 있는 상가가 40% 이상이 공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들은 별 걱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입자들 아직 임대차 기간 남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내주면 되고 월세 있으면 월세 계속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즉 장사를 해도 월세 낼 돈도 못 번다면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농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입니다.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했죠. 주인의 경우.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데 농지는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14번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3개월 넘도록 돌보지 아니하면 거의 잡초밖에 없죠.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이행명령 이행기간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문서로서 이행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행명령 기간은 최대가 3개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하라고 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건 등기법에 있는 내용이죠. 인감증명법에 있는 게 아니고 17번은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 있는데 개장 공고,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개장 공고 일간신문에 3개월 이상 개장 공고해야 됩니다. 개장 옮기는 거죠. 이장하려면 그냥 나무묘 옮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 기간은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100분의 10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치하면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벌금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 가지고는 한 번밖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